네, 수요일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하며 국회 본청 앞에 선 국민의힘.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오늘 체포영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던 황교안 전 총리가 특검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전격적으로 집행된 건데도 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잡지를 않습니다. 저는요. 법무부는 대장동 수사팀의 허위사실 유포 경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다시 한번 이 두 분께도 의견 여쭙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마 곧 퇴근길에 취재진 앞에 설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 시각 대검 앞 상황 보여드리면서 제 옆에 패널 분들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오늘 사의 예상하셨어요? 네. 예. 아니 저렇게 난리통을 만들어 놓고 검찰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 보존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요. 이미 휴가를 들어가기 전부터 거취 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관둘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검찰의 뒤숭숭한 상황을 끌어갈 만한 본인의 리더십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권이라는 것은 기소권하고 공소 유지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기능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포기해버림으로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일대 대혼란으로 만들어버린 그 책임 있는 검찰의 수장이 그 자리를 하루라도 더 보존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검찰 조직의 신뢰를 저버린 그런 검찰의 수장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게 이번에 이제 결론은 항소 포기 폭탄을 안고 본인이 자폭을 해서 이렇게 이 정권에 큰 역할을 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의 목적 외에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 그 많은 조직 구성원들, 말단 검사에서부터 제일 상층부, 대검의 자기 핵심 간부들까지도 용태를 갖다 결심해달라고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버티고 앉아 있습니까? 좀 있어 보십시오. 자신이 평생 몸담은 이 검찰 조직을 폭파시키고 자멸의 길로 이렇게 쓸쓸히 떠나는 그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지금 모습이 아마 JTBC 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예. 근데 제가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에 하나만 토를 달면 예. 저도 노만석 그 권한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비판을 내 나를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저 양반이 그 폭탄을 안고 이제 자폭했다. 그렇게 해서 공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수리탄을 지금 오히려 여권 진영에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마치 무슨 협의하고 지시받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갔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기 권한을 자기들이 판단하면서 제대로 판단하고 하지 못하고 예. 또 그 판단의 이후에 마치 대통령실 용산을 바라보면서 협의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스스로 폭탄을 안고 그냥 자멸의 길을 간 게 아니고요. 내무반에 수류탄 던져놓고 자기 혼자 빠져나가는 꼴이 지금 돼서 예. 저는 이 비겁한 검찰에 대한 비판은 저도 분명히 합니다만 그 결과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가 무슨 실익을 챙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참 그래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늘
이렇게 이제 민주당 입장을 저는 대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해요.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실익이 없었다. 아니죠. 실익이 있는 거죠. 이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대장동 일당들 1심 재판의 결과로서 유동규 전 이제 본부장의 역할이 쉽게 말하면 수뇌부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수뇌부라는 게 누구냐? 앞으로 항소심 재판을 하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남시장에서 대장동 개발에 사업의 허가권을 갖다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나 대표님, 그거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이 검찰이 항소 포기함으로써 가장 실익을 지금 현재 추구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고 그리고 대장동 김만배 이 일당이 이제 뭐 1심보다 더 적은 행량으로서 이제 수감생을 마치고 나면은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린 사건이 된 건데 이걸 가지고 실익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장동 일당이 실익을 거기 돈을 챙기고 대박을 터뜨린 게 민주당한테 어떻게 도움이 돼요? 저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익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관련 사건은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중지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진행될 거고요. 다만 이들에게 불이익을 더 못 주는 건 안타까워요, 저도. 그리고 민주당으로서 이 대장동 일당은 일벌백계 해야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엄히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저도 이미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했었던 입장이고 예.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한테 여러 흙탕물을 튀기는 존재였던 것은 확실한데 이 재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도움되거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익이 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지만은 대장동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성남시의 개발 특혜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쉽게 말하면 자기 범죄 수익을 거둔 그렇죠. 사람들이고 대장동 그 일당들의 과정에 돈이죠. 네. 쉽게 말하면 뇌물을 준 것이고 아니 그 뇌물 얘기는 와요. 그렇지가 1심에서는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로 했잖아요. 혐의가 그러니까 없지만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죄송한데 이제 그거 하나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는 뇌물죄 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임이죠. 그래서 이제 배임만 제가 이제 있죠.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예, 겁니다. 예. 그럼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검찰은 약 5천억 그러니까 4,500억 가까운 이제 배임액이 있어가지고 몰수 보전을 지금 2천억이 넘게 해놨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450억 그런 1심 판결 결과로 이제 정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 이걸 다퉈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대장동 백행동의 배임 혐의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의 개발의 이 핵심들이 쉽게 말하면 앞으로 항소심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만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 유지할 그런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당연히 그 재판의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자체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익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 재판에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저희가 대검찰청 앞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잠시 후 퇴근길에서 언론인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 총장 대행이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 차관은 외압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법무차관과 검찰총장 대행 간의 어떤 진실공방처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서 무슨 지적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만 하나하나 결을 놓고서 따져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민주당 전체한테 오히려 폭탄이 던져진 거지 실익이 던져진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노만석이나 물러났다고 사의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아주 비겁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그 이유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자꾸 뭐 여권의 압력,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압력이라고 느꼈으면 버텨야지 자기들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도망가 놓고는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이게 너무 웃기고 자기들 권한 아니에요. 자기들 권한인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나중에 딴소리를 한다? 저는 뭐 이런 경우를 너무 처음 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상황이 지금 이례적이지 않냐. 이 이례적입니다. 저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자기들이 알아서 긴 건지 아니면 압력을 넣은 건지를 명확하게 자기들이 했어야죠. 압력이라고 생각했으면 자기들이 늘 얘기하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외압으로부터 버티는 일이 검찰총장의 역할 아닙니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근데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 세상에 항소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 책임을 내무반, 다시 말해서 여권에 던져놓고 수류탄 가서 던져놓고 자기들은 튀어? 저는 이건 진짜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항소 포기 폭탄 않고 자멸의 길로 걸은 건데 이 지금 현재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 세 사람은 쉽게 말하면 검찰 조직의 을사삼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검찰을 이렇게 정말 불쌍하게 만들면서까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살상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좀 전에 박종진 의원처럼 이제 법무부에 예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압의 실체를 밝히면서 되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어떤 그런 지위가 없다 그러면은 검찰 이 지금 현재 항소 책임자는 중앙지검장이지 않습니까? 예. 대검도 그러면 중앙지검의 뜻을 존중해가지고 받았으면은 검찰 차원에서 그럼 대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 수사부를 통하고 또 법무부 차관을 통하고 또 그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정성호 장관까지 이게 보고됐는데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만석 이제 검찰총장 대행에게 세 가지의 선택지를 줬다는데 그 세 가지 선택지 모두가 항소 포기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현재 용산과 또 법무부 그런 가운데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노만석의 이 항소권 포기의 변이거든. 근데 결국은 자기 친정집의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 건데 이 세 사람 다 출세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 그러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이 대행자 떼고 자기가 검찰총장이 이건으로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또 이진수 법무부 차관 입장에서도 이 항소권 포기 이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검찰에서 나이스하게 해결을 하면은 당연시 그 공과를 이재명 정부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중앙지검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쉽게 말하면 검찰 조직의 넘버2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뜻은 받들어 놓고 뒷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저런 식으로 주랭랑 치는 건데 야비하고 비열한 행위죠. 이 야비하고 비열한 행위를 넘어서 가지고 이 부분은 그러면 예압의 주체가 결국은 지금 와서 이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도 선택지 준 적 없다. 장관도 수사 지휘권 발동한 것도 없고 이렇게 차관을 통해 가지고 저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다. 일단 뭡니까? 바로 바보만 되는 것들이 이 검찰 조직의 3인방이에요. 아니, 그렇죠. 두 분 다 일단 이 검찰총장 대행의 행동이 이제 비겁했다라는 것에는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만석 대행이 탑승한 차량이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벌써 탔습니까? 언론인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요. 그냥 곧바로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가 빠져나간 채로 퇴근한 것으로 현장 취재기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끝까지 비겁하네요. 끝까지 비겁하다고 평가하셨고요. 비급한 걸 넘어서 가지고 저게 일국의 그래도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이 이끈 수장이라는 저 모습이 저게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자기가 당당하게 검찰총장으로서 1심 재판 잘했고 검찰도 공소유지 잘했다. 그래서 자기가 내린 그런 정말 고뇌 어린 결심이었다면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야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법무부 그러니까 장관 내지는 차관의 예압을 분명히 받은 것이고 그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혼자 입장이었냐? 안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상의 없이 본인이 이걸 안고 끝나는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이걸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노만석 권한대행한테 분노하는 건 우리
김성태 대표님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포인트가 다른 게 또 있어요. 어떤 건가요? 김성태 대표님이 자꾸 저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외압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했을 거다. 근데 지금 퇴근하면서 자기의 뭐 소신이 뭐였는지 자기 그림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러고 가든지 아니면 외압이 있었으면 외압이 있었다고 만천하에 얘기하고 가든지 그랬어야 된 저렇게 해버리고 가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이 외압이 있으니까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고 얘기하고 아무 근거도 증거도 없이 또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그 급발진하는 저기 당대표 처음 봤어요. 아니, 이렇게 그 검찰에서 무슨 뭐 논란이 하나 벌어지면 대통령 탄핵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아무런 빌드 없이 하는데 그야말로 야당한테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빌미만 지금 던져준 게 예.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행태이고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저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면 증거를 제시를 하든지 야당은. 오늘 오전에 출근길에 노만석 대행이 묵묵부답으로 취재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방금 영상 보내드렸지만 사의 표명 후에 퇴근길에는 아예 카메라 앞에 서지 않고 차량을 탑승한 채로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 대검찰청 상황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탑승한 차량이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마 대검찰청 대변인실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퇴임식 때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퇴임식이 언제 잡힐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 사이 시간 동안 어떤 정치적, 사회적, 소모적인 어떤 논쟁들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사늑약 때 이 을사오적이 왜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선조로서 그때 훌륭한 그런 업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을사오적으로서 두고두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을사삼적이라 그랬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노만석 대행이라든지 그 정진우 지금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보십시오. 자기는 검찰 조직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다 30년 넘게 몸 닳고 다른 사람들인데 그 바보 짓을 통해 가지고 검찰 조직 살리고 했다. 이미 9월 25일 날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검찰청은 1년 이후에 이제 해체가 이루어지는 해체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 보안권 가지고 이런 세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도 검찰 조직은 정부하고 긴밀한 또 논의도 하고 또 저항도 해야 될 것인데 일찌감치 이런 모습으로 자빠져 가지고 검찰 조직의 가장 핵심적 기능의 하나인 공수권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바보 짓을 한 검찰의 수장들 이거는 앞으로 보십시오.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저렇게 퇴장한다고 절대 일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퇴장한 사람들 앞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들 절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당신 혼자 알아서 판단해라.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뭐 한 말씀 더 드리면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제1야당 대표의 이 가벼운 행태 예. 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니까 또 여당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지켜주셔야죠. 대통령의 탄핵을 제1야당 대표가 2부에서 공개적으로 올렸으면 그 즉시 본인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설서 쓰고 이런 결기와 각오를 가지고 뭔가 증거를 제시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 입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구할 거면 본인도 목을 걸어야죠. 그런 것 없이 오늘 그냥 한가로운 일상이 지나가.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회 모든 일상적인 그 회의가 다 그냥 여야가 앉아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앉아 있어.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주장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가 보일 태도입니까? 제1야당이 보여줄 태도 아니라고 보고요. 당장이라도 말 거둬들이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진짜 국민들 앞에 당 해산 그리고 뭐 제1야당 대표의 목을 걸고라도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공동령으로 탄핵을 언급하다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 부분 질문 저도 드리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이거 국익 차원에서 좋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탄핵은 중요한 순간에 써야 된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의원이 그런 입장은 충분히 그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 다만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정치 경험 지금 한 4년여 정도인데 지금 이제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 막중한 또 책임과 또 소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자신이 그 감정을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지금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제 특히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행사 사법 체계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을 갖다 정말 엄중하게 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지금 붕괴한 가운데 자신이 이제 정치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강력한 입장 의지의 표현이 일정 부분 지금 박용진 의원처럼 저렇게 예. 이제 또 지적이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상대적으로 빌미를 또 이제 뭐 가진다 생각하지만 저 부분은 이제 뭐 제1야당 또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한 뭐 발언 이상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박용진 의원이 탄핵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지위를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1야당이지만 절대 의석 부족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 할 수가 없어요. 국정조사 하나 개최하고 뭐 특검 하나 그리고 청문회 하나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국 이 상황에서 저런 정도 표현이라도 해가지고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뭐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국정조사, 특검 도입, 야당, 여당 모두 다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뭘 할지는 이제 안건은 좀 달리 말하고 있지만요. 협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거래를 형사하려고 시장에서 만난다고 다 거래가 성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서로 팔려고 하는 물건이 다른데 사려고 하는 물건이 다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뭐 협의와 협상 대상일 수는 있지만 뭐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서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너무 달라서 그건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야당도 이 관련돼서 무슨 정확한 물증, 확정, 그다음에 증인을 확보하고서 그 공방전을 좀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그 본인들의 추측과 그 본인들의 상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오래 가기도 어렵고 국정조사도 그냥 이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30초 그러니까 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의 이런 집권 세력의 당정이 상당히 지금 전략적 미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경주 엑스포를 갖다 에이펙이요? 에이펙을 얼마나 나름 잘 치렀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이런 때 국민 소통 통합으로 가면서 이렇게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다가 대려 사법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조기에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더 큰 낭패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의 어떤 입장이 또 추가로 나오면 또 추가로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